고요한 비행기의 기내. 창밖은 그림 같은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고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며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그런 가운데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승무원 소영의 모습은 마치 이 하늘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스튜어디스로 매일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 소영은 단순히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비스 정신과 매력으로 다른 승무원들과는 차별화된 하늘의 여왕 같았다. 그녀의 단아한 외모에 더해진 세련된 유니폼, 그리고 승객들을 대하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승객들은 긴 비행의 피로를 소영의 환한 미소 하나로 잊었다.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도움을 건네고 혼자 여행하는 승객에게는 작은 대화로 위로를 건넸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칭찬의 대상이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 긴 비행이 끝난 후에도 소영은 늘 여유를 잃지 않았다. 종착지에 도착한 그녀는 승객들과 짤막한 대화를 나누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종종 요청에 따라 승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사람들이 그녀와 사진을 찍으며 반가워했고 특히 외국인 남성들은 그녀의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적인 순간도 그녀에게는 일의 연장선이었다. 조금은 피곤했지만 그것이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특히나 이 모든 요청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루는 소영의 태도는 그녀가 얼마나 프로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집에 돌아올 때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도 그녀 나름의 즐거움이었다. 그녀의 남편 민수는 이러한 소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의 자신감과 능력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너무 멀리 날아다니는 새처럼 느껴졌다. 소영은 꾸준히 외국을 드나들며 다양한 이들과 마주치고 밝게 웃었다. 그녀의 세상은 넓고 다채로웠다. 반면 민수의 삶은 다소 단조로웠다. 그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과 집 사이를 오가는 생활에 익숙했다. 두 사람의 일상이 달랐기에 민수는 때때로 자신이 그녀 곁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다. 외국인 남자들이 내 예쁜 얼굴 보고 사진 찍자고 하면 민수 넌 질투하는 건 아니야? 소영은 농담처럼 물으며 유쾌하게 웃곤 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진담 반, 농담 반으로 대답하곤 했다.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너 같은 여자를 탐낼까? 넌 내 거잖아. 소영은 그가 내뱉는 소유감 섞인 귀여운 말에 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누구 말고 누구를 보겠어? 당신밖에 없어. 진심에서 우러난 그녀의 말은 민수를 일순간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떠나는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외국으로의 출장이 잦아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소영은 그의 걱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굳이 거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길 바랐고 그가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영의 다음 비행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는 일정이었다. 파리와 니스 두 도시를 도는 비행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참 동안 침묵했다. 소영이 잠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수야, 난 어디에 있든 늘 당신 생각뿐인 거 알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날 믿어줘.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의 불안은 단순히 아내가 외국에 나가는 것 때문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충분한 남편인지, 그녀가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녀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나 사랑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수는 간단히 대답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소영은 밝게 웃으며 다시 한번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자신은 프로이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비행기에서나 지상에서나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세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빛나던 그녀의 삶에는 민수가 알지 못하는 그늘이 조금씩 드리우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그녀의 세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은 소영도 민수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 위에서 자유로웠던 그녀의 매력이 곧 그녀를 무거운 땅으로 내리꽂을 선택의 기로로 향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소영과 승무원 동료들은 불이 나게 호텔로 향했다. 비행 후의 피로는 어깨와 다리로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파리의 공기는 늘 소영의 기분을 조금은 낭만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 보내게 될 하루는 짧았지만 그녀는 파리의 가로수와 석양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호텔 체크인 후 그녀는 루틴처럼 짧은 샤워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녀를 반기는 것은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었다. 곧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쏟아지는 메시지와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날의 비행에서 조금 특별했던 일이 떠올랐다. 바로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 마크였다. 그는 첫인상부터 인상적인 사람이었다. 회색빛 머리와 세련된 정장 그리고 손목에 반짝이던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는 마크는 첫 마디부터 다른 승객들과는 달랐다. 그는 상냥하면서도 당당한 어조로 소영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를 대상으로 마치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처럼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 스튜어디스이신가요? 정말 인상적이시네요. 오늘 비행이 훨씬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소영은 그저 직업적인 미소로 받아 넘겼다. 비행 내내 그는 소영에게 친밀하게 말을 걸었고 가벼운 농담을 날리며 그녀를 자연스레 끌어들였다. 입버릇처럼 했던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네요. 라는 말조차 그의 자신감에서 우러나왔는지 부담스럽지 않았다. 비행이 끝날 무렵 마크는 어김없이 소영에게 기념사진을 요청했다. 이곳에 온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쯤은 가져가고 싶어서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특별해질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소영은 직업적인 미소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항 출구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이 익숙했다. 수많은 승객 중 일부는 기념사진을 요청하기도 했고 그녀는 이를 단순한 서비스의 일부로 여겼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의 전화벨 소리에 소영은 흠칫 놀랐다. 피곤한 상태에서 잠시 앉아있던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마크였다. 오늘 제 비행은 당신 덕분에 정말 편안했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 바에서 와인 한 잔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함께 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당당하고 자연스러웠다. 소영은 얼떨결에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피곤해서 방에서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끈질겼다. 그저 한 잔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너무 강요한다면 미안합니다만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의 열렬한 요청에 결국 소영은 직업상 예의라는 마음으로 짧게 얼굴을 보이는 것으로 타협했다. 소영은 간단히 손질한 헤어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호텔바에 내려갔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는 바는 분위기 좋게 조용했고 마크는 이미 테이블을 잡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인이 2잔 따라져 있었고 그는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잔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소영은 그의 제안에 따라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와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쌓은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녀에게도 자신의 삶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소영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답했다. 그러나 몇 잔의 와인이 오가며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소영은 그의 세련된 유머와 말을 주고받는 자신에게 어느새 이끌리는 듯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무렵 소영은 갑작스럽게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감각을 느꼈지만 그 생각은 곧 와인의 무게에 눌려 한쪽으로 밀려났다. 죄송해요. 저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증발하는 한숨처럼 희미해졌고 결국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낯선 방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부드러운 시트 감촉과 커다란 창문으로 비치는 강렬한 햇살에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이 호텔의 스위트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마크의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소영 씨. 마크는 태연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소영의 머리는 금방이라도 터져나갈 듯 어지러웠으며 어젯밤의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자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걱정 마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이었더라니? 그 짧은 문장은 소영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침대 옆에 놓인 자신의 소지품들,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신발과 마크의 당당한 태도.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대답을 잃게 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주워 입으며 그 방을 황급히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공포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방 문을 닫은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차오르는 불안감에 눈물을 터뜨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제 밤의 마지막 기억은 희미했고 그 이상의 기억은 마치 지워져 있었다. 공허감과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소영은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마치 진공 상태에 갇힌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이 일이 그녀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점점 더 쥐어뜯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소영은 일상으로 복귀하려 했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려 애를 썼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센 폭풍에 휘말린 듯 혼란스럽고 동요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파리에서 겪은 일에 대해 뚜렷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소영을 괴롭혔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녀의 기억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호텔 바에서 마크와 마주했던 장면까지만 스쳐 지나갈 뿐 이후의 기억은 마치 검은 커튼 뒤로 사라져버린 듯 감감했다. 내가 정말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소영은 혼자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혼란스러워진 그녀는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써 다시 일과 가정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났다. 비행 스케줄이 없는 어느 날 아침, 소영은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낯선 발신자로부터의 메일이 하나 도착한 것을 발견했다. 제목은 간단히 너와 나의 추억이었다. 수십 통의 승객 이메일 중 하나겠거니 생각하며 클릭한 소영은 단 몇 초 만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메일 속에는 마크로부터 온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소영은 하얀 침대 위에서 잠든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흐트러져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명히 확대되어 촬영된 그녀 자신이었다. 피곤해 보이거나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뒤이어 메일의 짧은 내용이 그녀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다. 다음 비행 때 내가 묵는 호텔로 와. 난 내가 얼마나 상황을 잘 이해하는지 보고 싶어. 선택은 내 손에 달렸어. 하지만 말이야, 만약 내가 오지 않으면 이 사진은 어디로 향할지 보장할 수 없을 것 같군.
소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러나 갈수록 메일 속 글자가 뚜렷이 눈에 박혔다. 그것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그제야 모든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 얽혀 들어왔다.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깨어난 자신의 모습, 마크가 흘리던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알 수 없던 밤의 공백.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었고 이제 그녀를 협박의 올가미로 올가매려 하고 있었다. 소영의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내가 평생 쌓아온 경력도 내 삶도 이렇게 끝날 순 없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움이 되는 척하는 사람을 그저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녀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현타가 왔다. 하지만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그녀에게 마크의 위협은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직업상 이런 사진이 공개되기라도 한다면 회사의 명성과 자신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게 손상될 것이었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민수는? 그녀는 남편 민수의 얼굴이 떠오르자 소름 돋는 무언가를 느끼며 얼어붙었다. 소영은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그 메일을 멍하니 들여다만 보았다. 한 번 더 휴대전화를 열어 메일을 삭제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크는 그녀를 향한 조준을 분명히 했고 그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굴복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공포는 점점 현실적인 계산으로 변해갔다. 만약 자신이 그의 협박을 무시한다면, 마크가 사진을 유포한다면 그녀는 경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민수와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결국 마크의 소나기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될 위험이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가 잃는 것은 막대했다. 며칠 동안 극심한 고민에 시달린 소영은 결국 마크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일단 지금은 시간을 벌어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해. 스스로를 설득하며 소영은 다음 파리 출장이 확정되자마자 그의 메일에 답장을 보내 약속을 잡았다. 소영이 다시 파리에 도착한 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마크가 지정한 호텔로 향하며 온몸에 좌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호텔 로비에서 마크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모습. 마크는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아, 약속을 지켜줘서 기뻐요. 당신은 정말 똑똑한 여자야.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진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영은 분노와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의 스위트룸으로 그를 따라갔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부르짖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를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마크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소영에게 점점 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억압과 수치심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도 이를 피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 그가 가진 사진이라는 무기는 그녀의 모든 숨통을 막아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영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지배에 점점 길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쾌락이 뒤섞이며 그녀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다. 소영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비행기에 탑승해 승객들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있었다. 그녀는 잘 포장된 겉모습으로 자신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가 감추고 있는 내면의 진실은 그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파리에서 겪은 일과 마크의 협박에 의해 벌어진 일들은 그녀를 한순간도 자유롭게 두지 않았다. 마크와의 만남 이후 소영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었다. 협박의 굴레를 벗어나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그물에 더 깊이 얽혀들었다. 그녀의 심리적 상태는 나락에 빠졌고 매일매일 평범한 척하려 노력하는 것도 점점 더 큰 고통이 되어갔다. 민수와의 관계도 급격히 변했다. 처음에는 민수가 변화하는 소영의 태도를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영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지고 집에서도 다소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특히 그녀는 민수와의 대화를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못했다. 민수가 회사 생활에 대해 털어놓을 때도 저녁에 함께 요리하며 나누던 가벼운 농담들에도 소영은 반응을 하는 둥 마는 둥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항상 공허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민수는 조금씩 그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소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혹시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소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억지 웃음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민수야. 그냥 요즘 비행 스케줄이 빡빡해서 좀 피곤했나 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가 아는 아내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영은 감정을 나누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녀와의 대화는 늘 솔직함을 근간으로 했었다. 민수는 그녀의 짧은 대답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영이 잠들고 난 뒤 민수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곱씹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혹시 직장에서 일이 꼬였나? 아니면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건가? 그는 답답한 마음에 혼자 와인을 한 잔 따르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보았지만 눈앞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민수의 생각은 온통 소영에게로만 쏠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 외출하고 집이 텅 비어 있던 오후 민수는 우연히 그녀의 노트북을 발견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놓여 있는 노트북을 바라보며 민수는 순간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평소 소영의 사생활을 침범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서로의 것에 손대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소영의 태도는 민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아내의 신호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민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이메일함을 열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이메일을 살폈다. 하지만 곧바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크와의 대화가 담긴 메일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들과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민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그 내용은 노골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소영의 이름이 포함된 메시지 속에는 협박의 흔적과 두 사람이 만났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사진들 침대 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소영의 얼굴. 민수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뭐야?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의 첫 감정은 분노였다. 어떻게 그녀가 나에게 이런 일을 숨길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내 아내가 아닌 건가? 하지만 곧 분노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사랑스럽고 당당하던 아내의 모습이 이메일과 사진 속 현실과 맞닿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마크와 실제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민수는 판단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그의 아내 소영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소영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녀를 차갑게 맞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비죽한 얼음처럼 찼고 그의 몸짓은 경직되어 있었다.
소영은 남편의 반응을 보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민수가 곧바로 노트북을 테이블 위로 밀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다 봤어. 다 읽었어. 그 짧고 단호한 말에 소영은 몸이 굳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의 변명과 해명이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야, 내가 설명할게. 진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빛을 잃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설명해봐.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봐. 내가 날 완전히 배신했다는 것 말고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멈추지 않는 흐름은 아무것도 가릴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입을 떼어 말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난 그 사람이 협박해서 난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내가 이해해 줄지도 모를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그냥 날 무시하고 숨기기로 했다는 거. 그걸로 충분해.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그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나와 소영에게 서명하기를 요구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지만 이미 민수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었다. 서류에 사인을 남긴 날 소영은 알았다. 그녀의 가정,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존엄성 그리고 그녀 자신마저 무너졌음을.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더 이상 하늘 위를 비행하는 삶은 없었다. 소영은 혼자가 되었고 텅 빈 집만이 그녀를 반겨줄 뿐이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이제 그녀가 날아오를 수 없는 무대가 되어 있었다. 소영이 이혼한 지 2달이 지났다. 민수와 함께 살던 집은 어느새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떠났고 남은 것은 공허한 벽과 그녀의 외로운 숨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편, 가정,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도덕심과 자존감까지 모두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어떤 묘한 해방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가끔 소영은 앉아서 생각하곤 했다.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 답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일부러 그 생각을 깊이 따라가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를 곱씹으며 고통을 자처할 필요가 없었다. 민수와 끝난 모든 것은 아주 잘게 부서진 조각일 뿐이었다. 수습할 수 없다면 버려야 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소영이 그날 저녁 침대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마크. 안녕하세요, 소영씨. 당신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제 당신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멀리서 당신만을 생각하다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소영의 심장이 약간 뛰었다. 그간 그녀를 괴롭히고 협박하던 그 남자, 그녀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직접 그녀 앞에 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전처럼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것은 묘한 안정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이었다. 마크의 존재는 소영의 인생을 뒤흔들었고 그녀를 이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일을 꾸몄든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조종했든 결과적으로 그녀의 삶이 민수와의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깨달았다. 민수와 있었던 날들은 과거일 뿐이었다.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던 가정생활도 남편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도 없었다. 이제 그녀는 홀로였다.
무엇을 하든 그녀의 선택이었다. 소영은 고민 끝에 마크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서울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마치 그들의 첫 만남이 떠오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높은 천장 위로 반짝이는 샹들리에, 잔잔한 음악 소리, 그리고 향기로운 커피 내음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음을 동반했다. 소영은 몇 년 전 파리의 그 호텔과 어딘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그날 밤과 달리 오늘의 만남은 그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곳에 도착한 소영은 이미 앉아있던 마크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다. 회색으로 물든 머리카락, 완벽하게 갖추어진 정장, 손목에서 반짝이는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그녀를 맞이했다. 오랜만이에요, 소영 씨. 그가 먼저 말을 꺼냈고 소영은 간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뚜렷한 감정을 꺼내지 않고 차분하게 앉았다. 마크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예전처럼 강압적이거나 협박적인 모습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조금은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편으론 기뻤어요. 이제 당신은 자유롭잖아요. 그의 말에 소영은 슬며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정말로 자유로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죠? 더 이상 당신을 얽매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소영 씨 스스로의 의지로 저를 찾길 바랍니다. 마크의 말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소영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듯한 태도가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려는 듯 보였다. 소영은 그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그녀에게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호텔 라운지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다. 파리에서의 첫 만남, 마크의 사업, 그리고 민수와의 이야기까지. 소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영은 희미한 깨달음을 얻었다. 마크와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 다가오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그에게 얽매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의 큰 한 부분을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던져놓은 사람이기도 했다. 라운지를 나서며 마크가 물었다. 나는 이곳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내게 남으라고 한다면 난 한국에 계속 머무를 거예요. 소영은 짧은 침묵 끝에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가볍게 만났지만 글쎄요. 언제든 연락할게요. 그날 그녀의 발걸음은 한층 가벼웠다. 민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았고 마크와의 관계에 대해 그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소영의 삶은 이제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가고 있었다.